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도, 또 충남의 중심인 천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부장 금동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축산학과와 축산 전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농장은 축산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축산 전문 대학인 연암대학교, 그 교정 안에 있는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입니다.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은 실제로 미래의 축산업을 꿈꾸고 있는 미래 축산 인재들에게 양돈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양돈업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농장입니다. 이러한 실습농장의 성적은 실습농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놀라운 성적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MSY 18두 대한민국 양돈 평균 성적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성적인 MSY 26.6두의 성적을 보여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실습농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습농장으로 성장한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암대학교 실습농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의 핵심 4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중에 먼저 저희 연암대학교의 농장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무처장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에서 사무처장과 실습농장을 맡고 있는 허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무처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이 5년 동안 꾸준한 성적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사무처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설에 대한 개선인데, 저희 대학교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이다 보니 최근 5년간에 여러 가지 이제 축산 실습장을 스마트 축사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특히 양돈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우리가 정부 지원으로 네덜란드 방식의 첨단 돈사로 리모델링을 하고, 최근에 20년도, 21년도 거쳐서 그 나머지 2개의 돈사를 최첨단 스마트 축사로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 실습농장 혁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깨끗한 실습 현장 만들기, 그 다음에 생산성 강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학교다 보니 그 실습 매뉴얼 구축, 요 3가지 활동을 계속 쭉 추진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팜속 후에 또 컨설팅 역할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팜속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컨설팅 역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문제점, 또 알아도 개선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팜스코가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 대학교 실습농장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시설을 학생들에게 먼저 선도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같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또 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이 대학 기관이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매뉴얼, 이제 프로세스들을 정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잘 해주셨고, 또 뭐 감사한 말씀이지만 또 팜스코랑도 함께 5년 넘게 해오면서 저희가 매달 그런 생산성 향상 회의나 컨설팅 회의를 하면서 같이 호흡해 왔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연암대학교 양돈 실습장에 근무하고 있는 조완수입니다. 맡고 있는 부서는 종부 임신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각 파트별로 좀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신사를 담당해주고 계신데 총산이 2020년 12.8두에서 현재는 무려 한 14.8두, 약 2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관리 노하우나 이렇게 비법이 있으면은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 후보돈 때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치라든지 그리고 후보돈 사료를 무제한 급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보돈 때부터 첫 번째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후모돈들의 강발정을 위해서 당연히
강정 사용을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포도당을 더 추가적으로 급여를 함으로써 발정이 왔을 때 더 강하게 와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돈들의 이제 외부 구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내부 벤질액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본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돈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노하우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임신사는 후보돈에서부터 관리를 해주시고 네. 후보돈 사료도 저희가 무제한으로 급여를 하면서 이 성성수기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네. 해주시는 부분이랑 또 이유하고 나서 또 발정이 잘 올 수 있도록 네. 포도당을 추가적으로 급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고 임신사에서는 이런 소독적인 부분 이제 보통 내부 구충만을 많이 하시는데 별도로 이제 외부 구충 내구 벤질액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말씀 세 가지 네. 노하우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교 양돈 파트를 맡고 있는 파트장 유병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이 5년 동안 이제 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유두수도 많이 증가했는데 총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유두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좋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만사를 시축을 함으로써 포요 모던 자등급이기를 설치를 했고요. 여름철에도 최대 10kg 이상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포유자들에게 질 좋은 유량을 제공을 함으로써 포유자들이 잘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여름철에도 냉난방 시설 이용함으로써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모던을 사육을 할 수 있고 포유자들은 포유자대로 보온등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큼으로써 이유자돈 체중이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유자돈이 잘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분만사의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중 온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랑 네, 네, 이제 분만사 사료 피크 양을 10kg까지 최대 네, 급여를 하면서 좋은 유량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점 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네. 사료 얘기도 감사합니다. 좋은 네.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자돈사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에서는 체중에 맞게 사료를 잘 급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환기를 맞추면 경험상 질병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안정하게 컨트롤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암수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육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많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또 해보자면은 초기 성장에 과감한 투자를 좀 해주시고 네, 암수 분리 사육을 통해서 이제 출하 때까지 이어지면서 이 출하 선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한 번에 과정이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10주령 이제 뭐 71령 체중이 실제로 한 30kg가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초기 성장에 그만큼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3-3의 법칙은 첫 번째는 좋은 시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료하고 컨설팅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직원이 많이 있다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이렇게 노하우를 또 많이 알려주시고 정리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암대학교 양돈 실습장 육성 비육 담당을 하고 있는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육성 비육사의 좀 좋은 노하우를 듣고 싶은데 지금 과거 2020년에는 1등급 출연율은 한 75% 정도였는데 현재는 90%까지 성장을 했고 출하일령이 181령이 넘어갔었는데 현재는 161령 초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연평균으로. 그래서 이런 등급 출연율도 90%가 넘고 출하일령은 또 이렇게 뭐 한 20일 가까이 단축을 시켜줄 수 있었던 좋은 노하우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단 71년에 육성사에 우리가 입식을 하게 되는데 평균 체중이 한 30kg 정도 됩니다. 10주령에. 그리고
입식하고 나서 우리 육성사가 총 5칸이고 네. 비육사가 총 15칸인데 육성사 같은 경우는 4주 위에 5주 차에 무조건 비육사로 이동을 하고 비육사에서 약 한 8주, 9주 있다가 출하를 시작하게 되고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니까 올인 올라웃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시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방별 관리가 주차별 관리가 항상 되다 보니까 처음에 입식했을 때 담화서리를 한번 해놓고 또 비육사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담화서리를 하니까 물론 이제 담화서리를 함으로 인해서 대지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하고 난 게 그 단점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이 나오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강제 환기, 그 다음에 여름철 혹서기 관리라든가 겨울철 온도 관리에서 패드를 깔아준다든가 연평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여름철은 조금 더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름철을 제외하고 온도 편차가 하루 3도를 크게 넘지 않는 걸로 제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좀 더 특이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채소 환기가 다른 농장에서는 뭐 20%,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육성사 같은 경우는 채소 환기가 6%입니다. 그만큼 환기 시설이 예민하게 잘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육성사에서부터 이제 올인올아웃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돈방이 많다 보니까 돈방 어떻게 보면 담화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돈방별로 이렇게 구분을 이제 크기에 맞게끔 주차별로 예. 구분을 해주실 수 있는 점이랑 환기 시스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렇죠. 밖에 지금도 뭐 온도차가 한 15도 가까이 나는데 돈사 안에서는 3, 4도 안에까지밖에 안 나게끔 잘 해주시는 부분이 좀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하 성적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출하가 저희 농장이 최고 98.5%를 또 몇 번 받아봤고 그렇죠. 한 90% 평균은 나오지 싶은데 일단 개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개은해서 되는 놈 출하 끝이 아니고 네네. 체중을 측정하면서 그 주령에 맞는 돼지 동군 전체를 측정합니다. 한꺼번에. 그 돈방 전체를 측정해서 체중을 4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100 이하, 100에서 105, 105에서 110, 115 이상 그렇게 4가지를 해갖고 115 이상을 가급적으로 이제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네. 110에서 115 사이 구간은 그 다음 주나 길게는 열흘 그래서 가능하면 체중을 좀 키워서 내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작은 것들은 당연하게 2주 이상 네네. 하겠지만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사료가 너무 좋아서 150일도 안 됐는데 120kg 넘는 돼지들이 한 144주 중에 한 10마리 이상 나옵니다. 이런 놈들은 외양 출하하면 무조건 등해줘. 개건을 확실하게 저 출하대 나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2번, 3번은 확인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균일한 돼지를 출하할 수가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출하 체중 선발이죠. 개근을 하신다는 거를 보통 한 22주 정도 때부터 하시겠네요. 한 151령 때. 쭉 최소한 21주는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한 10마리 정도 다시 또 선별을 그렇죠. 해놓고 네네. 그다음 22주부터 23주에 이제 거의 한 70, 80%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출하 선별을 한 번만 딱 출하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를 한번 해주시면서 개군별로의 이제 체중대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출하를 그러놓으면 이제 해주신다는 그 다음 한 2주간에 출하할 때는 네네. 제가 다시 개근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좋은 말씀과 또 저희 팜스코 사료의 좋은 품질의 우수성을 알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각 파트별로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은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팜스코 사료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처장님의 좀 연암대학교 실습농장에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그 대학이라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에 걸맞게 지금까지 계속 최첨단 시설을 도입 구축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선을 계속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에 따라서 저희 대학은 최첨단 시설을 계속 리노베이션 해가면서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역할은 저희 뭐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해 나갈 거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축산이라든가 특히 양돈 쪽에 많은 젊은 인재들이 육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죠. 요새 이제 축산 사람이 좀 위축이 되고 있어요. 특히 양돈 산업이 이제 뭐 규제도 심하고 또 자본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돈업을 물론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양돈 관련 산업에 취업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죠. 그걸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도 이쪽 양돈 산업 분야에 많이 좀 지원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하면 더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팜스코도 저희 축산식품 산업을 선도한다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연암대학교와 굉장히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저희가 함께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팜스코는 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국의 어떤 최대의 어떤 사료 사업가로서 좋은 사료 판매도 있겠지만은 또 농가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많은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사료도 공부하면서 또 양돈 농가가 더 높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면 한국 농가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돈산업 화이팅! 연암대학교 실습농장 화이팅! 팜스코 화이팅!